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 플랫폼의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된 스튜디오 화면과 뭐 큰 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프롬프트 입력하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에이전트, 앱 빌더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던 그 에이전트 디자이너가 그대로 일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노코드 방식으로 코딩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앱빌더라는 부분을 가볼게요. 앱빌더에서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간단하게 앱을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롬프트를 구글 뉴스에서 메가존 소프트 기사를 검색해서 정리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간단하게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대략 한 30초 정도가 걸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리는 데까지 아마 한 1분 정도 소요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메가존 소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뉴스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내용이 24년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뉴스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오늘 날짜 올라온 뉴스에 대해서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한 뉴스 제목과 URL도 같이 그대로 출력되게끔 그런 내용들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날짜 관련된 구글 뉴스는 없네요. 음, 일단 오늘이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오늘 내용만 날짜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거기에 출처들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 에이전트를 그대로 계속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디플로이입니다. 이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런에다가 직접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웹 형식으로 내용들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GitHub으로 내용 자체를 익스포트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쉐어 기능입니다. 여기서 작성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쉐어링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쉐어링하는 걸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하시면 그쪽으로 현재 이 내용을 그대로 쉐어링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내용들이 그대로 파일로 저장되는 것들이고요. 저장된 파일은 별도로 두 개의 파일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해서 각각의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들 별도의 서버에다가 올려서 배포를 하셔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미디어 쪽을 가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확인했던 이미지나 비디오, 스피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내용이 이제 모델이 있고요.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사용되는 내용보다 크게 뭐 변화된 내용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거의 그대로 그냥 올라와 있는 내용들 보이시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크게 빌드, 그다음에 스케일, 그다음에 거버넌스, 옵티마이즈 총 4개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빌드 관련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이 에이전트 가든이죠.
에이전트 가드는 이 에이전트들의 기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에이전트의 정원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뭐이 중에서 휴먼 데벨롭 쪽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딥서치나 또는 뭐 사이버 가디언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여기서 딥서치를 좀 확인해 볼까요? 딥서치를 확인해 보시면 뭐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딥서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게 어떠한 내용들이다라는 것과 도식화된 내용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itHub에 배포되어 있는 내용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 이동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배포된 내용 마찬가지로 쭉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도식화된 내용들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떤 특정 섹션을 계획을 하고 그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다음에 루프를 통해서 결과를 또 추려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심플한 에이전트인 듯합니다. 재밌겠네요.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런 에이전트를 우리가 직접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배포는 지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퀵 디플로이, 또 하나는 디플로이 하는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디플로이 하겠다 해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디플로이 방법과 이 방법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은 퀵 디플로이는 기존에 배포했던 에이전트 엔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걸 하게 되면 용량이 좀 커요. 용량이 커서 전체적으로 이 그 터미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클라우드 쉘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됐던 그런 그 값들이 있으면 배포를 할 때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저는 뭐 99% 사용하고 있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배포한 값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값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UV에 있는 캐시를 제거를 할 겁니다. UV 캐시 클린을 진행해서 UV에 올라가 있는 캐시 값들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진행할 것은 시스템 캐시 및 패키지 정리를 진행할 겁니다. 1.2기가 줄였죠. 그래서 이렇게 sudo apt auto remove 그리고 sudo apt clean 해서 간단하게 시스템 캐시하고 패키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pip 캐시도 삭제하도록 하죠. 그래서 rm-rf에서 캐시에 있는 pip 정보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배포하는 화면 이동할게요. 자, 디플로이를 하는데 퀵 디플로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디플로이 진행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쉘에서 디플로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 쉘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가 올라가게 되죠. 그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쭉 설치를 하고 배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패키지 작업들이 다 배포가 되면 어느 리전에 설치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냥 엔터를 통해서 기본 정보로 설치를 하게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배포를 쭉 또 시작합니다. 현재 내용을 봐서는 에러가 발생이 됐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에러를 봤더니 여기에 있는 제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고 아마 기존에 배포된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거랑 충돌이 안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설치한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용량 부족이 발생한 듯합니다. 물론 이제 이 딥서치가 용량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테스트 해보고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배포를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행히 지금 배포를 잘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은 대략 한 3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잠시 기다려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만들어졌네요. 콘솔로 이동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에이전트에 대한 배포를 진행했는데 배포된 내용들은 예전에는 에이전트 엔진이라는 곳으로 배포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내용이 변경돼서 다 디플로이먼트에서 배포된 에이전트들은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세션, 뭐 트레이스 정보, 스테이트 정보들이 각각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대시보드도 지원해주고요. 트레이스나 또는 아이덴티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일즈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포되어 있는 에이전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전에 테스트했던 거, 현재 배포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디자이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휴먼 인더 룹으로 들어가서 딥 리서치 그리고 디플로이를 할 건데 디플로이를 제비나 인터프라이즈에다가 디플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클라우드 쉘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내용들 같이 포함해서 배포할 건데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코드가 바뀔 는 없겠죠. 그리고 내용은 이 위 버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이 창을 닫고 다시 한번 배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포를 진행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 정보들 다 설치를 하고 라이브러리는 아마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제 코드도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되는 내용이 지금은 이제 이 에이전트 자체를 에이전트 엔진, 지금 이제 디플로이먼트죠. 디플로이먼트 배포를 했는데 지금 배포할 것들은 이 디플로이먼트에다가 에이전트 배포하고 그 배포한 내용을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 배포를 하는 과정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배포하는데 3에서 5분 정도 걸리네요. 배포 완료되면 그 다음에 제나인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연결되는 작업들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배포가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제나인 엔터프라이즈에다가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현재 배포할 내용이 이 에이전트가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기 때문에 yes를 선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나인 엔터프라이즈가 이 프로젝트 존재하냐? 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디에 앱에 배포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 11번째이기 때문에 11번째로 연결을 할 것이고요. 이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해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에이전트가 배포가 성공되고요. 이제 이 콘솔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 에이전트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새롭게 붙인 에이전트가 아마도 보이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딥서치라는 에이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네이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배포된 내용에서도 잘 확인되는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미나 엔터프라이즈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누르시면 이 에이전트에 기본적으로 구글이 지원하는 세 가지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붙인 이렇게 딥서치라는 에이전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검색을 진행할 수 있겠죠. 채팅에서 에이전트 한번 붙여볼까요?
딥서치에 대한 추가되는 에이전트가 그냥 안 되겠군요.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노테이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딥, 안 되네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들어가 상관없으니까요. 에이전트 만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그대로 검색해서 이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이전트 배포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닫고요. 다시 빌드로 들어가서 ADK 한번 볼게요. ADK 부분은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간단히 보시면 이제 ADK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과 기존의 어떤 샘플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쇼를 하게 되면 이동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이 에이전트 카드로 아마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드 에이전트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일로 이동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디플로이먼트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DK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보내지는데 아마도 여기에 어떤 ADK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올라올 텐데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공식 닥스에도 아직 이 관련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추가된 게 MCP 서버죠. MCP 서버도 아직은 지금 뭐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MCP 서버를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내용들을 어, 내세워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현재는 이 페이지에는 별 내용은 없고요. MCP 서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거버넌스의 에이전트 레지스트리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됐던 에이전트들을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되겠죠. 뭐 어쨌든 이쪽에서 이 MCP 서버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다. 추후에 아마 여기 된 메뉴도 뭔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변화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됐던 에이전트 엔진과 벡터 서치는 이 빌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케일에서 나타났던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메모리 뱅크 세션 관련된 이 세 가지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